이 클래스다라고 하는 건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전에 사용을 할 때 int라는 자료형도 사용을 했고요. 뭐 스트링이라는 자료형도 사용을 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클래스다라고 하는 걸 만들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자료형들을 모아놓고 하나의 새로운 자료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것 말고도 안쪽에는 여러가지 기능들도 복합적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간단하게 사용자가 만드는 하나의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한 것들만 모아놓고 사용한다. 그리고 뭐 타입과 메소드를 추가한다.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거고요. 재활용이 용이하다.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또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재활용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 관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변수들이 필요하겠죠. 뭐 이름 저장할 테고, 나이 저장할 테고, 뭐 주민번호 저장할 테고, 뭐 학번 저장할 테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죠.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학생 관리가 아니라 직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러면 직원도 똑같이 네임 들어가겠죠. 나이 들어갈 테고, 뭐 학번은 필요 없겠죠. 그리고 뭐 생년월일 들어갈 테고, 또 뭐 들어갈 테고, 이렇게 또 만들겠죠. 또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뭐 은행에 아니면 고객 관리를 만든다. 그럼 고객 관리도 똑같이 네임 들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성별도 필요할 테고, 또 다른 것들도 더 필요하겠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내가 새로운 게임에 대한 회원 관리를 하겠다. 그럼 게임에 대한 회원 관리는 여기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러한 경험치를 쌓아서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 놓는 거야. 틀을. 그리고 나서 게임에 갔더니 여기서 쓰는 것들 그냥 그대로 쓰면 되네. 굳이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전에 만들어 봤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끌어다가 사용하면 이 코드는 더 이상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더 단축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다라고 하는 건 지금과 같이 사용자가 정의한 하나의 자료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스라는 자료형으로 변수를 만들면 이제는 이거를 변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객체라고 표현을 해요. 용어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 우리 소문자로 만드는 변수 있었죠. 이렇게. 이런 거는 변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형성되어서 변수 만든 거 있었죠. 뭐 스트링. 그런 거는 객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자료형으로 만든 변수는 객체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객체 지향이다 라고 하는 것과 절차 지향이다 라고 하는 걸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배우는 자바다라고 하는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C 언어나 뭐 다른 좀 하위의 언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절차 지향 언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객체 지향과 절차 지향에 대한 차이는, 객체 지향은 사용하기가 편해요. 그 대신에 처리 속도는 절차 지향보다는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절차 지향은 처리 속도는 객체 지향보다 빨라요. 그 대신에 사용하기는 조금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객체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표현을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객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개개인도 객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도 객체라고 표현하고, 자동차도 객체, 핸드폰도 객체, 모든 거를 다 객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객체라는 기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틀 안에 그 틀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함축시켜서 이 틀만 갖고 있으면 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 객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핸드폰이다 라고 하는 요 틀이 있잖아요. 그럼 그 틀 안에 전화도 거는 기능, 메시지도 보는 기능, 인터넷도 하는 기능, 모든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객체. 컴퓨터도 객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잖아요. 컴퓨터도 똑같이 컴퓨터를 동작하기 위한 하드디스크, 뭐 램,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의 틀 안에서 모든 기능을 하죠. 절차 지향이다 라고 하는 건 지금과 같이 틀이 없어요. 틀이 없고 기능별로 쪼개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 기능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처리 속도는 조금 빨라요. 그 대신에 얘네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꼭 알고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만든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컴퓨터에 각각의 기능들이 있겠죠.
뭐 열을 식혀주는 팬이라는 기능도 있을 테고요. 저장하기 위한 하드디스크도 있을 테고, 그리고 램이라는 것도 있을 테고, 뭐 CPU도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를 하나의 객체로 조립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죠. 야, 너 그때 보니까 컴퓨터라는 거 만들던데 나 컴퓨터 좀 빌려줘.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덩어리 하나 그냥 빌려주면 되겠죠. 자, 컴퓨터 만들었으니까 이거 가져다 써.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만 내가 전송해주면 그 친구는 컴퓨터를 쓸 수 있잖아요. 이 안에 모든 기능이 있으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그 전에 보니까 컴퓨터라는 거 만들었더라? 나 근데 그 중에서 저장하기 위한 공간 하나가 필요해. 근데 우리는 틀에다가 이렇게 가둬놔 버렸잖아요. 이거 하나만 빼서 친구한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는 단순히 요거 하나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만든 건 틀에다가 만들었으니까 틀 자체를 다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무겁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처리 속도도 느리겠죠. 더 무거우니까. 자, 이번에는 반대로 절차 지향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각각의 기능이 빠져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컴퓨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저장소 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하나 저 구석에다 하나 만들어 놨고요. 램이라는 것도 저 구석에다가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연산하기 위해서 CPU다 라고 하는 것도 저 구석에다 하나 만들어 놨어요. 또 열을 식혀야 되니까 팬이다 라고 하는 선풍기도 저 구석에다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다시 한번 얘 친구가 얘기를 하겠죠. 야, 너 그 전에 보니까 컴퓨터 조립하던데 나 거기서 지금 더워, 열 좀 식혀야 되니까 팬 좀 빌려줘. 그럼 어떻게 해요? 팬 하나만 띡 하고 전달하면 되잖아요. 가볍죠? 당연히 처리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절차 지향은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친구가 컴퓨터가 자체가 다 필요하대요. 야, 너 그때 보니까 컴퓨터 다 만들었더라? 나 그거 좀 빌려줘.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그 선풍기 어디다 뒀더라? 아, 저 방 구석에 뒀구나. 찾아서 친구한테 전달. 그 다음 저장 공간 어디지? 아, 주방에다 놨구나. 주방 가서 하드디스크 찾아서 전달. 찾아서 사용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객체는 틀 안에 모든 기능이 있으니까 그 틀 안에서만 찾으면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절차 지향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기능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을 했다가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능별로 빠져나와 있다. 그래서 사용하기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절차 지향이. 어쨌든 뭐 저희는 객체 지향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할 거라 클래스라는 틀 안에다가 그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함축시켜서 사용하기 편하게 점 찍으면 우리 기능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점 찍어서 안에서 그냥 기능을 찾으면 돼요. 이게 객체 지향이에요. 근데 절차 지향은 점 찍어서 기능을 찾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프로젝트 2개를 만들 거예요. 자바 프로젝트로 해서 회원관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멤버스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또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멤버스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멤버스의 SIC 있죠? 거기 클릭하고 컨트롤 N 눌러서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패키지 이름은 멤버스 언더바 1이라고 만들게요. 누군가에 대한 인적사항을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스트링 형식으로 네임, 그리고 뭐 주소, 나이, 스트링 형태로 다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 막 출력하고 입력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같이 또 새롭게 프로젝트 만들어서 각각의 변수를 선언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예전에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 또 이게 필요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작성하잖아요. 스트링 형태로 뭐 이름은 뭐고요, 에이지는 뭐고요, 어드레스는 뭐고요, 변수 또 만들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회원가입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만들 거란 말이에요. 스트링 형식으로. 그럼 어차피 이거 그전에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었는데 이걸 내가 계속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그쵸? 이제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요. 요거를 지우고
이 클래스다라고 하는 쪽에다가 변수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런 키워드는 안 배웠어요. 그냥 의미만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쓰니까 조금 편리하구나.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접근 키워드다 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가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만드세요. 자, 이렇게 틀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틀을 만들어 놓으면 이 멤버다 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 있죠. 이거 자체가 이제 자료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계속 쓸 거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모듈 인포라는 거 있죠. 이거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었잖아요. 모듈 인포로 이동을 할게요. 이 모듈 인포다 라고 하는 쪽에 작성하는 거는 프로젝트를 내보내거나 프로젝트를 가지고 올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요 모듈이다 라고 하는 파일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거, 이 멤버다 라고 하는 자료형을 내보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클래스를 다른 쪽에서 쓸 거니까. 그래서 내보내겠다 라고 해서 export다 라고 쓰시면 돼요. 어떤 걸 내보낼 거냐, 이때는 패키지 이름을 쓰시면 돼요. members underbar 1이라고 우리가 패키지 만들었죠. 그래서 현재 members라는 프로젝트에서 이 패키지를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 패키지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내보내겠다. 그리고 전체 저장할게요. Ctrl Shift S. 자, 그러면 이제 멤버스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료형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할 클래스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이동을 하세요. 자, 여기서는 이 내보낸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해당하는 클래스 프로젝트에서 우클릭, 제일 아래 보면 프로퍼티스, 그리고 자바 빌드라는 걸 선택을 하시고요. 프로젝트 탭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모듈 패스다 라고 하는 거 클릭한 상태에서 add를 눌러주고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멤버스라는 프로젝트 선택하시면 돼요. 모듈 패스 선택하고 add 선택하고 내가 추가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OK. 그리고 apply and close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듈 인포다 라고 하는 쪽 있죠. 여기에다가는 가지고 와야 되니까 requires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올 때는 requires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젝트 중에서 어떤 패키지를 내보낼 거냐 라는 게 되는 거고요. 가지고 올 때는 프로젝트 자체를 갖고 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내보내고자 하는 패키지가 만약에 여러 개다 라고 하면 export를 여러 줄 쓰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rc로 이동을 해서 Ctrl N 눌러서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게요. 패키지는 그대로 두고요. ex01 여기다가 우리가 메인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저 회원가입 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스트링 형식으로 네임과 어드레스와 인트 형식으로 age를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회원가입에 관련된 코드를 작성을 하겠죠. 근데 이거 우리 방금 만들었잖아요. 그쵸? 이름은 멤버라고 만들어놨죠. 클래스 이름이 자료형이니까 이제는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자료형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우리가 만든 패키지가 나올 거예요. members underbar 1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쪽에 import다 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변수 이름 객체를 만들 때는 new라는 연산을 통해서 member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진다. 멤버다 라고 하는 이 자료형으로 mem이다 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mem이다 라고 하는 객체에는 이 내용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멤버라는 자료형으로 변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mem 자체는 현재 우리가 만든 이 변수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각각 값에 접근을 하고자 할 때는 점이라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요. 점은
멤버 접근 연산자다 라고 표현을 해서 클래스 안에 있는 요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멤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멤, 점, 클래스 안쪽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누구를 사용할 거냐. 그래서 여기다가 mem하고 점을 찍으면 우리가 만든 어드레스 age 네임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사용하면 되겠죠. 저 네임 사용할 거예요. 홍길동 mem.age에다가는 20 mem.어드레스에다가는 산골짜기 출력은 동일하게 하나만 출력해도 되겠죠. mem.name이라고 출력하면 우리가 저장한 홍길동이 나올 수 있겠죠. 실행을 하게 되면 홍길동이다 라고 하는 값을 잘 가지고 오죠. 클래스는 하나의 그냥 틀이에요. 틀. 하나의 틀을 만들고 그 틀의 자료형을 멤버라는 형식으로 만들겠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멤버라는 자료형을 쓰면 멤버는 이러한 값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멤버라는 자료형으로 변수를 만들면 그 변수는 해당하는 자료형이 갖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을 할 때는 점을 찍어서 해당하는 공간에 접근한다. 접근 제한자다 라고 하는 게 있어서 방금 전에 우리가 퍼블릭이라는 걸 봤죠. 근데 여기에는 퍼블릭 말고도 뭐 프라이빗도 있고 프로텍티드도 있고 아무것도 설정 안 하는 디폴트다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프로텍티드는 나중에 상속이다 라고 하는 걸 배워야 그때 배울 수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디폴트다 라고 하는 거는 패키지가 동작하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서 요거는 나중에 패키지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프라이빗과 퍼블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라이빗은 외부의 접근을 막겠다라는 게 프라이빗이에요.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메소드 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 지금은 그냥 요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 요 퍼블릭은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프라이빗은 외부 접근이 안 된다. 요게 조금 달라요. 내부에서는 동일하게 접근한다. 클래스라는 프로젝트 있죠? 그쪽으로 와서 파일을 두 개를 만들게요. 메인 클래스 01이라고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파일은 테스트 클래스 01이라고 만드시면 돼요. 하나의 자료형 만들었죠? 테스트 클래스 01이다 라고 하는 자료형을 만들었으니까 메인에서 테스트 클래스 01이라는 자료형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뉴라는 연산을 통해서 객체화를 진행한다. tc라는 이 변수, 객체는 테스트 클래스 01이라는 자료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tc라는 이 객체는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tc하고 점을 찍어보면 이 안쪽에 있는 값들이 보일 거예요. tc하고 점 찍으면 이 안에는 현재 우리가 어떠한 값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값은 요 녹색으로 보이는 것들 있죠. 요런 것들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상속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변수를 만들어 쓰죠. public, string, name, public, int, age. 그리고 나서 항상 저장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별로 표시되면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거니까 전체 저장, Ctrl Shift S, 전체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tc하고 점 찍어서 확인을 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변수들이 보일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tc라는 요 객체는 테스트 클래스 01이라는 자료형으로 만들었으니까 테스트 클래스 01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러한 형식으로 변수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TC하고 점을 찍으면 변수들이 더 보이는 거죠. 이렇게. 내가 만약에 더 만들겠다. 그러면 만드는 만큼 보여요. 그리고 점을 찍어서 확인을 하면 내가 만든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만들어 쓰는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name이라는 변수 있으니까 name에다가 홍길동이라고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tc 하면 거기에는 age도 있으니까 age에다가 나이 저장하고 출력까지만 할게요. 이름 tc.name 홍길동과 20이 잘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tc다 라고 하는 이 변수는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tc라는 변수, 즉 객체 그 안에 들어가면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이거 넣으세요. tc라는 변수 안에 들어갔더니 name 있네요. 여기에다가 홍길동을 넣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tc.age 똑같이 tc. 안에 들어가면 멤버에 접근하면 age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20을 넣으세요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꺼내올 때 역시 동일하죠. tc라는 객체 안에 들어가면 name이라는 변수 있어요. tc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보면 name 있네요. name은 이전에 홍길동 넣어놨으니까 홍길동 나오고 age는 20이다 라고 해서 나올 수 있겠죠.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접근 제한자다 라고 해서 public, private 이런 거 했죠. public은 외부의 접근을 허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main class다 라고 하는 이 파일이 지금 따로 있죠. 그리고 test class다 라고 하는 파일이 따로 있죠. 두 개는 지금 서로 다른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변수는 지금 퍼블릭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이 파일에서 외부에서 접근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름 저장했고 나이 저장했죠. 외부에서 접근해서 name과 age를 가지고 왔죠. 외부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거 프라이빗으로 변경해 보세요. 프라이빗으로 변경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age에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프라이빗은 외부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메인 클래스 01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거고 테스트 클래스다 라고 하는 공간이 지금 따로따로 있잖아요. tc.name은 퍼블릭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외부의 접근을 허용하겠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tc.age를 썼더니 에러가 가죠. 봤더니 프라이빗이래요. 프라이빗은 외부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age에다가 접근을 하니까 이건 허용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퍼블릭과 프라이빗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